차가운 새벽 공기가 캐나다 밴쿠버의 키칠라노 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1998년 이 골목 한편에는 낮에는 요가 수업을 하고 밤에는 운동복을 팔던 작은 매장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창업자 칩 윌슨이라는 남자가 직접 원단을 만지고 바느질을 하며 세상에 없던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것은 단순한 운동복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완벽하게 맞으면서도 일상에서 입어도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여성 요가복 시장에서 그는 혁명을 시작했고, 이 작은 매장은 결국 전 세계 23개 나라에 700여 개 매장을 가진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주가는 511달러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요가복의 샤넬이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6년 3월 27일 기준 145달러입니다. 사상 최고가 대비 70%가 넘게 증발한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 여성들이 열광하던 이 브랜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최고 경영자는 쫓겨나듯 회사를 떠났고, 창업자는 자기가 만든 회사의 이사회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매출이 역성장하기 시작했고, 한때 줄을 서서 사던 검은색 레깅스는 이제 할인 매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운동복의 왕좌에서 추락한 룰루레몬의 비극을 세 가지 관점에서 낭낭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토록 강력했던 브랜드가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성장 엔진이 어떻게 고장나기 시작했는지 이해하려면 전성기 시절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룰루레몬은 단순히 옷을 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는 요가라는 생활 방식 자체를 팔았고, 매장 하나하나가 마치 요가 공동체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직원들이 당신의 운동 습관을 물어보고 체형에 맞는 옷을 골라주었으며, 무료 요가 수업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고, 소비자들은 기꺼이 레깅스 한 벌에 1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고 경영자 켈빈 맥도널드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제품의 수명 주기를 지나치게 오래 끌었고, 캐주얼 제품군이 너무 예측 가능해졌다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몰락의 씨앗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혁신이 멈추면 소비자의 지갑도 닫힌다는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2025년 이 회사의 미국 시장 매출은 1%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진에서 마이너스가 찍힌 것입니다.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미국 매출은 4%나 감소했고, 그나마 해외 매출이 17%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1% 성장이라는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고, 연간 매출 전망은 113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전망도 약 14.78달러에서 약 12.97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숫자의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월가의 투자자들에게는 성장 신화의 종말을 알리는 조정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소비자들은 룰루레몬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경쟁자들의 무서운 성장입니다. 알로요가라는 브랜드를 아십니까? 2021년에 시장 점유율이 겨우 0.4%였던 이 브랜드가 2025년엔 1.3%까지 3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이것은 룰루레몬의 충성 고객을 직접 뺏어간 결과입니다. 부올이라는 또 다른 경쟁자는 연간 23%라는 무서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룰루레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55억 달러로 평가될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도 뜨겁습니다. 이들 신흥 브랜드는 비슷한 품질의 원단 기술을 가지면서도 더 세련된 디자인과 더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 젊은 소비자를 사로잡았습니다. 룰루레몬이 매주 신제품을 쏟아냈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품 전략의 실패는 곧 재고 문제로 이어졌고, 이 회사의 대표 상품인 검은색 레깅스가 할인 매장에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것을 브랜드 위치 설정과 재고 관리의 근본적 붕괴라고 표현했습니다. 명품으로 인식되던 상품이 할인 매장 진열대에 올라가는 순간 그 브랜드의 후광은 사라집니다. 여기에 조직 내부의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8년 가까이 제품 혁신을 이끌었던 최고 제품 책임자 선초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신발 브랜드 반스의 재건을 위해 룰루레몬을 등진 것이었고, 이것은 창의적 두뇌의 유출이라는 치명적 신호였습니다.
혁신을 주도하던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이 채워졌습니다. 한때 요가 매트 위에서 출발한 대담한 도전 정신은 이사회의 보수적 구조 안에서 질식해 갔습니다. 2025년 12월 결국 최고 경영자 켈빈 맥도널드마저 회사를 떠났습니다. 7년 넘게 회사를 이끌던 수장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사회 의장 마르티 모리핏이 집행의장으로 임명되었고, 맥건 프랭크와 안드레 마에스트리니가 공동 임시 최고 경영자로 지명되었지만 정식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캡틴 없는 배가 폭풍속을 항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창업자 칩 윌슨입니다. 그는 2025년 말 미국 유력 경제신문에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현 경영진이 체계적으로 사업 모델을 해체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윌슨은 2026년 주주총회에 3명의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 교체를 위한 위임장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의 이사회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건 것입니다. 울스는 현재 룰루레몬이 겪고 있는 위기를 개파라는 독창적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의류 브랜드 갭이 고유한 차별성을 잃고 평범한 브랜드로 전락한 과정에 빗댄 것입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단기 성과에는 능숙하지만 성공의 기반이 된 대담한 혁신 정신을 유지하는 데에는 무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영혼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윌슨의 이사 후보 추천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2026년 2월 이사회는 윌슨의 제안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양측의 대치는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라는 외부 충격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제조의 40%를 베트남과 중국에서 진행하고 원단의 28%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관세 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입니다. 특히 미국 온라인 주문의 약 3분의 1을 캐나다 물류센터를 통해 처리하면서 활용하던 관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2025년 총이익에서 약 2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회사는 전략적 가격 인상으로 관세 충격을 완화하려 하면서 동시에 재고 정리를 위한 할인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격을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할인을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쯤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냉혹합니다. 한 소매 전략 전문가는 룰루레몬은 예전의 차별성을 잃었고 제품 구성이 지루하며 경쟁사들이 이를 모방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은 브랜드 입장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가의 의견이 아니라 시장의 체감 온도 그 자체입니다. 돌이켜보면 룰루레몬의 궤적은 많은 위대한 브랜드들이 걸었던 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혁신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열광적인 팬층을 확보하지만 성장이 정체되는 순간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 말입니다. 겜이 그랬고 언더아머가 그랬으며 지금 룰루레몬이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26년 회계 연도 매출 전망은 전년 대비 2%에서 4% 성장에 불과합니다. 한때 10% 이상씩 질주하던 성장률과 비교하면 거의 정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약 12.9배까지 떨어졌고, 이것은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극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여전히 연 매출 111억 달러를 올리는 거대한 회사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성장이 멈추고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해외 시장, 특히 중국에서는 아직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 시장의 역성장을 상쇄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버팀목만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업자와 이사회의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잃어버린 혁신의 불꽃을 되살릴 수 있을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 부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별화된 가치를 잃고 예측 가능한 평범함에 안주할 때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브랜드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작은 매장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고 있고, 또 누군가는 거대한 왕좌 위에서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키칠라노의 작은 매장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꿈이 전 세계를 뒤흔든 혁명이 되었다가 다시 흔들리는 이 거대한 서사는 어쩌면 지금도 새로운 장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브랜드도 사람도 혁신을 멈추는 순간이 곧 추락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장에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